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해주셨고 또 들었었는데요.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오십견처럼 어깨에 강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턱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십견과 같은 어깨 통증과 턱 관절 통증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그리고 실제로 어깨와 턱이 아팠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실제 치료 사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깨 통증과 또 턱 관절 통증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어깨가 아픈 분들이 좀 실제로 많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요. 예. 손가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시작된 경우도 많지만 어깨 통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발병 초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손가락 관절이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쉽게 떠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좀 아프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이 아플 때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어깨만 아플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기 전에 어깨가 아픈 상황일 때, 류마티스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만 아픈 상황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제 치료하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을 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루푸스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발병 초기에 진단이 안 돼서 적절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 경우도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기 2년 동안 어깨 통증이 오십견 증상인 줄 알고 통증학과나 정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근육 주사, 어떤 전기 치료 같은 것들 받으면서 2년의 시간이 경과를 했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거죠. 이렇게 어깨 통증이 좀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혹시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50대, 40대에서 나타나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일단 오십견이 물론 원인일 수가 있죠. 예. 물론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아니고 네네. 어깨가 아프면서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 어깨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깨가 일단 아플 때 40, 50대 이상 또는 20, 30대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어깨가 아플 때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는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체중이 줄어드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이 확 올랐다 식는 갱년기 조울 증상,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올랐다 식는 이 증상이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관절이 이제 가끔 한 번씩 붓고 빨갛게 색깔이 변한다든지 부어오른다든지 또는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강직되거나 관절 부분이 어떤 뻣뻣한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릴 때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조강직 현상인데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에 많이 몸이 뻣뻣하다 그러면 강직감이 있는 거고 조조강직 현상이 있는 거고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아프면서 동반된 증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 하나 갑자기 구부러지면서 펴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이렇게 똑똑하면서 이렇게 펴질 경우 있어요.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한 번에 펴지지 않고 한 번 딱 멈췄다가 똑 하면서 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식욕부진과 같이 연결되면서 체중이 빠지는 거 말씀드렸는데 입맛이 툭 떨어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아파서 걷다가 갑자기 쩔뚝거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신적인 증상, 그러니까 루푸스에서도 피부 발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된다 말씀드렸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관절만 아프거나 루푸스처럼 피부만 어떻게 한 가지만 이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몸 안에 어떤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단순히 어깨만 아프면은 오십견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늘 그 턱관절과 연결된다. 이렇게 미니 강의에서 여러 번 또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 어깨 통증이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도 턱관절과도 연관성이 있는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진료 현장에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보면은 실제로 턱관절이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턱관절이 안 좋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 턱관절이란 것은 관절입니다. 우리 몸의 제일 위에 있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턱관절에도 류마티스가 올 수가 있어요. 왜? 턱관절도 관절이니까. 그래서 턱관절에 관절염이 오면은요, 일단 턱에서 소리가 납니다. 찍찍, 찌그덕, 딱딱, 이 벌리다가 딱 소리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턱에서 벌어질 때 아파요. 턱이 그냥 아프고요. 그 다음에 벌어질 때 잘 안 벌어지거나 지그재그로 벌어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턱관절도 관절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의 조조강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밥 먹을 때 턱이 잘 안 벌어지거나 아주 뻐근한 강직감을 느끼고 점심 무렵 지나면은 턱이 또 부드러워지는 이런 현상도 턱관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관절 위치를 보시면은 귀의 구멍 바로 이렇게 앞에 귓구멍이 바로 턱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턱관절의 위치가 뒤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뒤로 밀려 나오면 귀의 구멍을 압박하면서 귀가 먹먹해지면서 동시에 머리도 멍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틀어지면 얼굴의 턱선의 좌우가 비대칭 상태가 나타나는 안면 비대칭 상태가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도 턱관절이 이상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턱이 비틀어지면은 그 위에 있는 코 역시 비중격 망곡이 나타나면서 코도 휘게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턱 관절에도 나타나면 안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예. 거군요. 그런데 그동안 미니 강의에서 턱 관절은 경추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이제 경추 1, 2번이다. 이런 점을 늘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턱 관절이 안 좋고 동시에 어깨 통증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경우 목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턱에서 목으로 이제 넘어온 건데요. 예. 턱 관절은 목뼈와 연관이 있고 목뼈는 또 어깨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목과 항상 어깨, 목과 턱 관절, 경추 1, 2번이 중요하고 경추 1, 2번은 턱 관절과 목뼈 그리고 어깨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이것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증상을 보면은 목과 어깨가 동시에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뻣뻣하고요. 어깨가 잘 안 움직이면서 목도 뻣뻣한 경우가 많고 통증 역시 뒷목이 뻣뻣하고 강직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과 어깨가 왜 같이 가는가? 목의 신경들이 다 어깨를 결국 지나 내려오고요. 목에 관련된 여러 근육들은 어깨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을 지나서 어깨 관절, 팔꿈치, 손목, 손가락으로 내려오는 일련의 과정들 제가 지난 미니 강신 때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손가락에 관련된 류마티스 관절염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목, 턱관절.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인체 상부로 머리 쪽으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고 턱관절이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고 턱관절은 결국 그 밑에 어깨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와 목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턱관절과 팔꿈치 사이에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부터 팔꿈치, 어깨, 목뼈, 턱관절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아픈 분도 결국은 목뼈, 턱관절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목이 결국은 어깨에 영향을 많이 주고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경우 목이 안 좋으면 어깨가 안 좋고 어깨가 안 좋으면 또 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턱관절이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체 쪽 이 침범 부위와 결국 연결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손가락부터 이제 쭉 올라오면서 목 지나서 턱 관절까지 올라온다. 네. 그런데 윗부분으로 올라올수록 큰 관절로 침범이 되는 거고 윗부분으로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날수록 류마티스 증상이 이제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 하나만 아픈 분보다는 손가락하고 손목 아픈 분이 더 심하고 팔꿈치까지 아픈 분이 더 심하고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더 아픈 분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목뼈까지 올라온 분들은 이제 더 심한 거예요. 경추 1, 2번도 관절이기 때문에 경추 1, 2번까지 침범되면 더 심하고 경추 1, 2번에서 더 올라오면 이제 턱관절까지 류마티스 염증이 올라오면 이젠 정말 더 심해진다. 그래서 어깨도 관절이고요. 목뼈도 관절이에요. 그리고 척추라는 게 일단 관절입니다. 그래서 턱, 목, 어깨 다 세 개의 관절이고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정의에서는 손가락만 나타나야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면은 목과 어깨 관절도 강직이 오는 류마티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분은 예. 40대 중반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입니다. 40대 중반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 굉장히 좀 나이가 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젊으시죠? 맨 처음 발병 상황이 어땠을까가 일단 궁금하고, 네. 발병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방 치료를 하게 됐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제가 오늘도 이분 실제 진료 기록 차트와 이제 검사 기록입니다. 이게 1년 동안에. 네네. 예, 그래서 매달 한방 치료 1년 동안 하면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다 이제 시행을 한 거고요. 이분 지금 그 증상 처음 시작을 보면은요. 여기 차트 본인이 기록한 거 보시면은 2011년도 9월에 어깨가 아프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미니 강의 내용, 어깨만 아프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모른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처음 시작된 걸로 보면 되고요. 어깨 통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금 가져오신 그 검사 기록지가 보니까 꽤 두꺼워요. 예. 오늘 치료 사례 역시 한방 치료를 하면서 혈액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치료 사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은 어깨부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시작된 경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깨 통증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었나요? 예, 겨울에 네. 이제 앞두고 김장철에 김장을 좀 이제 열심히 하셨던 다음에 김장하고 나서 전신에 근육통이 오면서 어깨가 갑자기 들어 올려지지 않는 오십견처럼 마치 증상이 일단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어깨 통증이 나타나서 밤사이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심하죠. 오십견도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네. 예, 오십견의 특징도 야간 어깨 통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밤에 어깨가 아프니까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오십견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이제 김장을 마치시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특히 어머님 세대 같은 경우는 역시 어깨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좀 지나면 낫겠지. 그냥 뭐 오십견 증상이니까 조금 약 먹고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여성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진단이 나왔고요. 정형외과나 이제 통증학과에서 이제 주사 치료, 근육에 맞고, 이제 전기 치료, 물리 치료 이런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어깨가 아프면서 시작됐지만, 이제 점점 어깨가 1년, 2년 지나면서도 안 나오면서 이제 퍼져요, 증상이. 예, 그래서 어깨 통증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양쪽 귀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까 이제 턱관절 증상이죠. 턱관절이 뒤로 밀려 나오면 귓구멍을 압박하기 때문에 귀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턱관절에 류마티스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먹먹한과 동시에 얼굴로 열이 확 오른 증상, 갱년기 조혈 증상이라고 하는데,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오르고 열이 식지 않고 간혹은 땀까지 확 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류마티스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지러웠어요. 왜냐하면 턱관절은 경추 1, 2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경추 1, 2번은 머리 밑에 바로 머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뼈이기 때문에 머리가 균형이 깨지죠. 어지럽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러면 메니에르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다가 메니에르 증후군까지 진단 받고 손가락이 드디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손가락이 관절이 붓고 아파지고 손가락 한마디를 펼 수가 없고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손가락 부위 관절 강직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게 되고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발병하면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고요. 어깨 통증뿐만 아니고 이렇게 귀 먹먹함, 어지러움, 메니에르 신드롬 증상 진단받고 식욕 감소, 체중 감퇴, 여러 가지 손가락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류마티스 내과 대학병원을 가서 종합 검진 끝에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류마티스 팩터가 양성으로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확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군요. 왜냐하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들려서 네. 이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원장님과의 그 한방 치료는 어떻게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 이제 여기 발병은 2011년이지만은 네. 저하고 만나신 건 2014년도 3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꽤나 뒤의 일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약 1년 전이 되겠네요.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1년 정도 치료를 하신 상황인데, 발병하고 약 2년, 한 9개월가량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신 건데, 이분은 이제 양방에서 일단 진단 받게 됐고, 이제 양약 복용하면서 면역제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이제 지내신 건데, 한방을 찾게 된 이유는 이분이 위하고 장이 약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양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체중이 빠지고 식욕이 없었는데, 이제 양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하고 장이 좀 부담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양약을 못 드시고 체중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40kg까지 빠졌고, 이분 키가 좀 크신 분인데, 날씬하시고 키가 크신 분인데 40kg까지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얼굴이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점점 쇠약해지면서 이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치아가. 네. 치아가 시리기 시작하고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기 시작하는 야뇨 증상까지 나타나니까 조금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했고, 소변의 냄새가 진해지면서 이제 본인이 또 심각성을 느꼈고, 입냄새가 나기 시작했고요. 눈동자의 흰자 위에 노란색으로 이제 황달 증상 같이 나타난 건데, 이것은 간에 부담이 생겼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에 무리가 오는 것을 느꼈고, 코골이가 점점 심해지고, 턱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지겠죠. 네. 눈이 뿌연 느낌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쇠약해진 증상 나타나니까 모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정보를 검색하다가 이제 제가 감수한 서적이 하나 있는데, 류마티스에 관련된 서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보시고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인데, 그게 2014년 3월 2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4년 3월부터 이제 원장님과의 그 한방 치료가 시작됐다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한방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기본은 제가 그동안 자가면역 질환 쭉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음식을 삼시세끼 먹는 거, 그게 일단 어떻게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일단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게 하나에 2개월 정도 돼요. 8주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5권인데, 그러면은 2개월 곱하기 5권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겠죠. 이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이렇게 삼시세끼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를 아주 빼곡하게 그렇습니다.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예,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은 제가 빨간색 X 표시를 그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식이요법을 잘 하시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 한방 치료는 삼시세끼 적는 거 잘 가리면서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을 잘 지키면서, 만약에 안 좋은 걸 드실 땐 제가 체크해드리고 드시지 않도록 하면서 지도를 해드리면서 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네. 이분 역시도 류마티스 관절염, 즉,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 음식, 밀가루 종류, 육고기 종류, 각종 화학 첨가물, 조미료, 인공 색소가 들어간 인공 첨가물들, 각종 과자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푸드 자제하면서요, 철저히 금지하면서 자연식 위주의 담백하고 무미 건조한 음식들, 무미 담백한 음식들 위주로 섭취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요. 이분은 근데 혈액 검사상 빈혈 증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좀 하시게 했는데, 소고기 미역국으로 육류 섭취를 하도록 하면서 치료를 해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면서 어떤 한방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됐었나요? 예, 그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하면서 네. 철저히 지키면서, 이분이 턱 관절이
앞에서 얼굴 봤을 때 안면 비대칭이 있어요. 귀가 아까 먹먹하다 말씀드렸죠? 코골이 심하고 턱 관절이 뒤로 밀려나와 있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고 안면 턱이 틀어지니까 안면 비대칭이 있죠. 그래서 턱 관절 장치를 주간에 착용하는 장치 하나, 그리고 야간에 착용하는 장치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장치를 제작을 해서 착용시키면서 식이요법 하면서 면역 조절 한약을 1, 2, 3단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나간 것입니다. 네. 예. 식이요법과 함께 턱관절 장치를 착용하면서 이제 한방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 건데 어떻게 턱관절 증상이 좀 많이 좋아졌나요? 예, 그 안면 비대칭이 있고 귀가 먹먹한데 예. 그리고 그 턱관절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어지럼증까지 이제 경추 1번에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까지 있는 건데 이분 일단 턱관절 장치를 착용하니까 뇌하고 척추의 통로가 뚫리면서 균형이 잡히니까 위아래 일단 열의 순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갱년기 열 후 오르는 거, 열이 훅 올랐다 식는 거 좋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턱관절의 위치를 앞으로 조정을 해주니까 원래 위치로 귀를 압박하던 턱관절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귀에 통로가 확보가 되니까 귀 먹먹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대화할 때 소리가 상대방의 대화 소리가 잘 이렇게 먹먹해서 잘 안 들렸었는데 대화가 잘 되게 됐고요. 그리고 턱관절 틀어서 안면 비대칭이 있었는데 턱관절 장치 착용 이후에 안면 비대칭 상태가 개선이 돼서 얼굴이 반듯하게 좌우의 상태가 비슷하게 호전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방 치료 후에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들은 어떻게 좋아졌나요? 예, 이제 2015년 3월 현재 1년 정도 되셨는데요. 턱관절 장치 착용하면서 한약 1, 2, 3단계를 순차적으로 복용하면서 주 1에서 2회 한의원 나오셔서 면역 조절하는 수승화강 침법으로 침 치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부경추, 경추 1번을 제가 직접 교정해 드린 게 있어요. 나오실 때. 그래서 상부경추 교정 치료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일단 턱관절과 어깨 통증 줄어들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고요. 왜? 턱관절과 경추 1번을 조절해 주니까 어깨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가 통증이 줄어들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손가락 부종이 90% 정도 감소가 되었고 조조강직이 없어진 날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무런 강직감 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양약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완전히 끊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나요. 탈모가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숱도 많아지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그리고 입마름 현상이 없어지면서 귀 먹먹함 없어졌죠. 그리고 눈동자의 노란색이 양약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화가 잘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간을 좋아지게 하는 한약을 중간중간 이렇게 투여했기 때문에 눈이 흰색으로 맑아졌어요. 젊었을 때 눈 색깔로 돌아온 거죠. 노랗던 눈 색깔이. 그리고 전신 무기력 증상 없어지고 피로감도 없어지니까 기운이 생기고 얼굴 붓기도 없어졌고 이시림 역시 없어졌어요. 이분의 이 치료 과정은요. 3개월 단위로 본인이 직접 이걸 기록을 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계시면은 블로그도 참고를 하시면은 이분이 직접 이 변화 과정을 치료 류마티스 이별 여행의 기록 직접 적어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 본인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네. 네. 그런데 호전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끊은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간 것인가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미 저한테 오실 때 눈 색깔이 노란 상태에서 오셨어요. 간에 부담이 온다는 얘기고요. 소화가 장이 위하고 장이 아주 약해졌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2024년 3월에 시작했는데 2024년 4월부터 바로 새알 복용하던 그 면역억제제 항암제 성분의 MTX라고 하는 약을 2알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1개월 만에 하나를 줄인 거예요. 일단 네.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5월부터는 2알에서 1.75 그 다음에 6월부터는 1.5 7월부터는 1.25 8월부터는 1 알, 하루, 일주일에 한 알, 그 다음에 9월부터는 0.75, 그 다음에 0.75에서는 이제 그 다음 10월부터는 2024년 10월부터는 완전히 다 끄는 거예요. 그 상태로 2015년 지금 현재까지 약 5개월, 6개월 차까지 끊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와 부신필 스테로이드도 줄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1년 동안 양약을 다 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이 MTX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이 MTX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상당히 그 소량씩 순차적으로 줄여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약이 함부로 줄이면 안 되는 약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이 MTX라고 하는 약은 예. 메토틀 엑세이트라고 하는
본명인데 면역 억제제로서 항암 치료에 쓰는 약물을 류마티스 질환에 가져와서 쓰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이 아니에요. 암 치료에 쓰던 항암제 성분의 약인데 그 항암제를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한테 투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염증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서양의학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게 쓰게 된 약인데 이 약이 주된 약이고 요즘은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쓰는 건데 이 약을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임의로 그냥 막 끊는 분들이 있는데 항암제 성분의 약이 들어와서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잡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끊어버리면 아무 대책 없이 끊어버리면은 정말 극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세 알에서 두 알, 1.75, 1.5, 1.25 이렇게 0.25 한 알에서 4분의 1씩 잘라가면서 줄인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한 달마다 아주 3, 4주에 한 번씩 4분의 1알씩 네. 아주 미세한 양으로 줄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에 줄여가면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약을 줄인 다음에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줄이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면 안 되고요. 서서히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검사해가면서 혈액 검사 염증 수치 확인해가면서 줄여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턱관절 통증과 어깨 통증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